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 강했던 랠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불확실성 속에 힘을 잃으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 단행한 보복 관세가 법적 판결로 무력화된 지 하루 만에 다시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독일 정부가 메타, 구글 등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 최대 10%에 달하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77메가와트급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설계에 대한 두 번째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마존이 제로원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팀을 출범시키고 소비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혁신에 나섰습니다. 코스트코와 델 테크놀로지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메타가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과 손잡고 미군을 위한 차세대 AI XR 기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요일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 강했던 랠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불확실성 속에 힘을 잃으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시장은 전날 발표된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에 기대를 걸며 상승 출발했지만 연준 금리 정책과 트럼프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며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S&P 500은 0.4%, 나스닥 지수는 0.39%, 다우 지수는 0.28% 상승했습니다. 이번 랠리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전날장 마감 후 발표된 1분기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73% 급증하며 시장 기대를 뛰어넘었고 주가는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AI 투자에 대한 낙관론을 다시 자극하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법적 공방으로 인해 제한됐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 조치가 권한을 초과했다며 이를 무효화했지만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다시 일시적으로 복원하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운 정책 시그널에 직면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는 마이너스 0.2%로 이전 추정치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중고주택 계약 건수는 2022년 9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하며 고용시장의 둔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연준의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부각되며 10년물 금리는 OBP 하락한 4.43%를 기록했고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 단행한 보복 관세가 법적 판결로 무력화된 지 하루 만에 다시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연방항소법의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시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 절차 동안 관세가 유지됩니다. 무효 판결은 대통령이 I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을 초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다른 경로로도 관세를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6월 9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며 이 사건은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과 대통령 권한 범위의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독일 정부가 메타, 구글 등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 최대 10%에 달하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 법안은 독일 내 광고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오스트리아의 온라인 광고세 모델을 참고하되 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법안을 주도 중인 미디어 문화 담당 연방의원은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형 플랫폼의 수익 일부를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후에 미국 기업 차별을 문제 삼으며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양측 간 무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독일 미디어 업계는 이번 방안을 환영하며 세수의 일부를 편집 조직을 갖춘 언론사에 재분배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부 조율은 남아있으나 독일 정부는 이미 법적 기반 마련에 착수한 상태로 글로벌 IT 기업과의 직접 협상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77메가와트급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설계에 대한 두 번째 승인을 받았습니다. 뉴스케일은 이미 2020년에 60메가와트 버전에 대해 최초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승인은 미국 내 유일한 상용 SMR 설계를 다시 한번 확정한 셈입니다. 이 원자로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 후 설치 현장에서 조립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 속도와 경제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SMR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데이터 센터나 산업단지 등 에너지 수요가 높은 시설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뉴스케일은 현재 개발사 엔트라온과 협력 중이며 올해 안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10년 안에 전력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직 상용화된 사례는 적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미국도 SMR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세계 원자력 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제로원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팀을 출범시키고 소비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혁신에 나섰습니다. 이 팀의 수장은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이자 엑스박스 공동 창업자인 제이 알라드입니다. 그는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난 파노스 파네이의 지휘 아래 아마존 디바이스 팀에 합류했습니다. 제로원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서니베이를 거점으로 하며 제로에서 하나로의 전환을 목표로 완전히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팀은 컴퓨터 비전 기반 스마트홈 기술, 디자인 사고, 실험 중심의 제품 개발 등 첨단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로원 팀에는 알렉사, 로나 클라우드 게임, 헤일로 수면 트래커 등 기존 혁신 프로젝트 경험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마존은 알렉사 및 아동 서비스 부문 일부를 구조조정하며 약 100여 명을 감원했고 실리콘밸리의 레빌리륙에서도 50명 이상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과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아마존의 향후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 회원제 유통사 코스트코가 관세 불확실성과 소비 둔화 속에서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4.28달러로 월가 예상치였던 4.24달러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619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 631억 5천만 달러에는 못 미쳤습니다. 비필수 소비재인 가전과 가구 수요는 감소했으나 커플랜드 같은 PB 브랜드와 필수품 중심의 소비 덕분에 동점 매출은 8% 증가하며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약 3분의 1이 수입 제품인 구조에서 코스트코는 조달 다변화, 전략적 가격 운용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처럼 일부 유통업체는 가격 인상을 택했지만 타겟은 인상을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며 전략을 달리한 바 있습니다. 관세와 인플레이션, 소비심리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코스트코는 회원 충성도와 제한된 품목 전략으로 방어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가 2026년 1월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주당 순이익을 9.4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9.21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실적 상향의 배경에는 폭발적인 AI 서버 수요가 있습니다. 1분기 동안 AI 서버 주문만 121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지난해 전체 AI 서버 출하액인 98억 달러를 이미 초과했습니다. 현재 백로그는 144억 달러에 달합니다. 델은 연간 AI 서버 매출을 기존 전망치와 동일한 150억 달러로 유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서버와 스토리지 등으로 구성된 인프라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03억 달러를 기록했고 PC를 포함한 클라이언트 부문도 5% 늘어난 1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델과 엔비디아와 함께 새로운 슈퍼컴퓨터 듀두나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핵융합 연구, 재료 설계, 바이오 분자 모델링 등 고난도 계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경제 둔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비용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메타가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과 손잡고 미군을 위한 차세대 AI XR 기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제품은 이드라이라는 헬멧으로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결합해 병사들에게 향상된 시야와 자율 플랫폼 제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안두릴은 오큘러스 창립자인 팔머 럭키가 이끄는 기업으로 메타가 2014년 인수했던 VR 기술의 연장선에서 이번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협업은 2024년 11월 메타가 AI 기술의 군사적 사용을 허용한 정책 변경 이후 처음 주목받는 대형 협업으로 메타의 방위산업 진출 본격화로 해석됩니다. 과거 바닐러리 밈 제작부 논란으로 메타에서 퇴출됐던 럭키와 저커버그의 재회 역시 상징적인 장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XR과 AI의 결합이 향후 미군 전장 기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오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